어느 날 제가 휴가를 내고 친구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바로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앞에 있던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왜? 시끄러. 끊어. 그리고 전화가 딱 끊겼습니다. 왜? 라고 물었더니 5학년이 된 아이가 개학 첫날 교과서를 다 놓고 학교에 간 겁니다. 엄마 급하니까 빨리 교과서 좀 갖다 주세요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뭐? 아니 끊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갖다 주지. 아이가 얼마나 급해서 전화를 했겠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주 단호하게 12살이나 된 아이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독립시키지 않으면 평생을 끌려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으면 얼른 갖다 줬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주 방송 시간이 돼서 방송이 끝나고 수아 정치과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들려주신 대답은 제 육아의 가장 중앙점이 된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얼굴을 딱 보시면서 선생님 갖다 주는 게 맞아요? 안 갖다 주는 게 맞아요? 라고 했더니 제 얼굴을 딱 보시더니 왜 정답을 찾으세요? 정답은 없고 아이에 따른 해답이 존재합니다. 그 아이가 매우 내성적인 아이라서 개학 첫날 교과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당한 창피,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 아이는 1년 내내 그 트라우마로 자신감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너무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아이라면 엄마가 갖다 주지 않아도 옆반에 가서 교과서를 구워다 자기 책상에 갖다 놓든지 뒷자리 아이의 책을 갖다 놓든지 해서라도 모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따른 해답이 존재합니다. 육아에서 정답을 찾지 마십시오. 그 이후로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기질이 너무나 다른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정답에 대해서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점 시험지를 받으면 큰아이는 제가 가방을 열어보기 전에는 그 시험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가방 저 한 구석에 꾸깃꾸깃 들어있는데요. 작은 아이는 100점이 보이게끔 시험지를 들고 집에까지 달려옵니다. 이 사실 하나로도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어떤 정답에 똑같은 형태로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사실 속에서 영재 어머니들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분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영재로 키웠을까? 그때 제가 만난 수많은 영재 어머님들은 대단히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공통점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통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 이 공통점을 보여주는 자세가 있는데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3가지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극성.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나치죠? 아주 싫어요. 열성. 왠지 좀 나은데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3번째, 정성. 굉장히 다르죠? 정성은 인내와 참된 마음과 성실함이 가미가 됩니다. 아이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극성스럽게 끌어다 주는 것은 엄마, 나 수학 공부를 좀 해볼까? 그런데 그 다음날 수학 문제지가 30권이 쌓여 있다면 여러분들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 할까요? 그건 극성에 해당이 되겠죠. 열성은 그래서 엄마가 어떤 걸 사줄까? 라고 옆에서 자꾸만 얘기를 한다면 아이는 그것도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정성은 아이가 원하는 거 한두 권 밀어놓고 엄마가 공부하는 겁니다. 태도를 그냥 보여주면 나도 뭘 좀 해볼까? 라는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정성의 태도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만난 이 많은 엄마들 중에 영재 엄마들은 이 정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성 안에는요. 극성이나 열성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와 생각하니 나를 키우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다 다르듯이 아이가 보여주는 태도는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휴식 시간이 됐어요. 숙제 다 했으면 이제 좀 놀아. 저는 굉장히 외향형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좀 놀아라고 했으면 밖으로 뛰어나가 친구를 만나고 놀이터로 가야 하는데 저희 두 아이는 놀러 나가는 형태가 달랐습니다. 아, 저 아이는 책을 보며 놀고 있구나. 저 아이는 또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영재 엄마들이 보여준 것은 그 아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영재 엄마는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 등이 너무 축축해서 눈을 뜨셨대요. 아이가 호기심에 정수기의 물을 누른 겁니다. 이 물이 흘러넘쳐서 엄마의 등허리까지 온 거죠. 우리 같으면 첫 번째 소리를 지른다. 아이의 등짝을 내려친다. 그런데 이 어머니 조금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 이 위에서 아이와 댄스를 추며 표면장력의 원리를 가르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엎지른 거니까 엄마하고 함께 치울까? 이 사안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아이가 생각한 정수기의 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그냥 물을 누른 게 아니라 정수기가 궁금했구나 라는 걸 읽어주셨던 겁니다. 아이가 왜 그랬을까 행동을 읽지 않으면 아이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기다리면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내 생각이겠죠. 나를 다시 생각하고 나를 인내하고 아이의 생각을 나화시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길, 그것이 엄마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어느 날 방송 인터뷰를 하고 돌아온 날, 그렇구나, 아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관점을 바꿔야겠구나. 흔히 아이들이 조용하면 사고 친다고 하는데요. 저녁에 밥을 하다가 애들이 조용해서 뒤를 딱 보니까 여러분들 쌀밥을 나무 판때기에 들이부어서 문질러 보셨습니까? 밥 한 그릇을 나무로 된 거실에 들이붓고 두 녀석이 밥알 하나하나 쫙쫙 밀어서 거실 바닥 절반을 칠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딱 보니 네, 정말 저 그냥 인간적인 심리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요. 방송을 했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궁금했을까? 저는 그때 누구를 키워요? 나. 엄마 스스로를 잠재우고 이유가 있었겠지. 물었습니다. 밥알이 너무 보드라봐요, 엄마. 너무 신기해요. 이미 벌어진 일. 밥알을 다 문지르고 물감 가져와. 물감을 풀어놓고 손바닥 찍어 데칼코마니 그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의 호기심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 이렇게 함께 어질렀으니 함께 치울까? 엄마가 내 마음을 읽어줬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은 정성적으로 달려들어와서 함께 치웁니다. 이게 뭐야 라고 소리 지르는 순간 내가 있었던 호기심의 영역은 엄마로 인해 다 무너지고 야단만 듣게 된다면 아이는 그 다음에 뭔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하버드에 취재를 갔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운 영어, 귀에 잘 들리지 않아서 통역자하고 이렇게 옆에 서 있다가 수업이 다 끝났는데 학생들이 사라지지 않고 교수 앞으로 몰려들어서 한 줄을 쭉 서는 장면을 봤습니다. 왜 저렇게 모여서 교수에게 질문을 할까? 통역자하고 같이 내려가서 귀를 이렇게 들이대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고 가요. 교수님, 어제 늦게 가셨죠? 제가 집에 가는데 복도에 불이 켜 있었어요. 교수님, 어제 무슨 별다방 오셨죠? 라떼 드셨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질문도 아니고 수업에 대한 얘기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갑니까? 그냥 별 중요하지도 않은 시덥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제 눈을 뻔히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저희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에 대해 궁금하고 제가 아이들에 대해 궁금해야 교육은 그때 시작이 됩니다. 소통은 혼자 얘기하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소통의 한자 뜻을 보시면 서로를 알아간다, 서로를 통한다는 서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소통한다는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기자 양반, 내가 하나 물읍시다. 한국에서는 질문하면 야단칩니까? 아이들은 도통 한국 아이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딱 떠오른 것이 하나. 네, 교수님, 한국에서는 학교 갈 때 어머님께 항상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저희는 들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듣기만 하는 세대는 아닙니다. 듣기만 했던 부모들이 듣기만 했던 것이 너무 힘들어서 너도 얘기해, 너도 입을 열 수 있어 라고 아이를 키워놓고는 이제 아이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하느냐는 동그랗게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보내주는 시그널,
나의 자녀가 보내주는 시그널을 잘 듣기 시작하고 듣는 것만으로도 아이와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엄마에 대한 아이들의 표정은 행복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수한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잘 들어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초긍정 인내로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나를 키우는 일, 그것이 엄마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려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의 시대에, 그 아이들의 열린 미래에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귀를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들어주기 시작하십시오.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분만 참으시고 30분만 참으시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겁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무한한 가능성 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마음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스스로 엄마에게 SOS 신호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